다들 내가 성공했다고 했죠. 최연소 임원이라니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퇴직 후 제 삶은 마치 터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어요. 이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민낯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의 상징이었던 사람조차 은퇴 후 공허함과 불안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건 은퇴는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축을 잃어버리는 경험이란 사실이에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안정감과 권력, 사회적 인정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더구나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공허함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비참한 삶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이 비참해지는 3가지 이유와 사례. 1. 정체성 상실의 늪.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은 평생 동안 직업적 성공에 정체성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로 인정받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날들이 갑자기 끝나는 거죠. 사례 1. 최연소 임원이었던 박준호 씨. 박준호 씨는 38살에 대기업 임원이 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에 퇴직하자마자 삶이 무너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 느꼈는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어요. 박 씨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과 소통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은 그는 지금 지역 사회에서 재능 기부를 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재정적 불안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원 시절 높은 급여에 의존해 생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원이 사라지면 늘어난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사례. 이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 김영수 씨. 김영수 씨는 퇴직 전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지만 은퇴 후 연금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급 승용차 유지비와 해외여행, 자녀 결혼 지원비에 돈을 썼죠. 결국 3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고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박한 농촌 생활을 하며 재정 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리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했어야 했어요. 젊을 때 돈 관리가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3. 사회적 고립.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고립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고립된 정희정 씨. 정희정 씨는 회사에서 늘 동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녀는 점점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하려고 했지만 다들 바빴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어요. 정 씨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는 3가지 방법. 1. 정체성을 다각화하라. 직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퇴 전에 취미나 봉사활동,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정체성을 찾아보세요. 직장은 떠날 수 있지만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건 스스로 해야 합니다. 2. 재정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우자. 젊을 때부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연금뿐 아니라 소소한 부업이나 투자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계획입니다. 3.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자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비참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와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최연소 임원의 몰락에서 배우는 은퇴 후 삶의 지혜. 회사에서야 내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 후엔 다르더라고요.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처럼 나만을 위한 박수는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임원을 비롯한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연소 임원처럼 정점에서 은퇴한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죠. 그렇다면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업적 정체성을 넘어 삶의 정체성을 확장하라. 직업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직업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함정에서 벗어난 임정우 씨의 사례. 임정우 씨는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임원으로 일하며 매 순간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없으니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잊히더라고요. 이후 그는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를 떠나니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우 씨의 사례처럼 퇴직 전에 미리 자신만의 관심사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정 계획은 미래의 나를 중심에 두고 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재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정 관리에 교훈을 준 김영수 씨의 사례. 김영수 씨는 40대 후반부터 높은 연봉을 받으며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급격히 줄어든 소득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전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연금과 투자 수익을 합쳐도 300만 원이 채 안 되더군요. 더 심각한 건 제 소비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5년 만에 모든 저축을 소진하고 집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재정은 단순히 저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예산 책정.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다양한 소득원 확보. 연금 외에도 투자, 부업 혹은 임대 수익 등 여러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소비 습관 점검. 고정 비용을 줄이고 사치성 소비를 미리 통제하는 연습을 하세요. 3.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확장하라. 퇴직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내가 이렇게 고립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에서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립을 극복한 정희정 씨의 사례. 정희정 씨는 직장 시절 언제나 동료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빠서 저와 만나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울해졌어요. 정 씨는 이후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지금은 주 2회 자원봉사를 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부터 내가 속할 새로운 공간과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퇴직 전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 모임, 동호회 혹은 자원봉사 활동은 좋은 시작점입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세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역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내 갈등이 생기기도 하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설계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건
은퇴 후에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강민호 씨의 사례. 강민호 씨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작은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였죠. 강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집니다. 정체성을 다각화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은퇴 후에도 나를 성장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성공적인 은퇴 후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